디버깅과 함수 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일주일 후에 보시게 될 건데, 저는 5월 21일 수업 촬영을 다 끝내놓고 이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수업과는 조금 떨어진 내용이라서 별개로 촬영하고 있는 거고, 또한 필수 동영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다 보시고 숙지하신다면 이 동영상을 보시기 전과 후는 반드시 확연히 구분이 될 겁니다. 이거는 아마 보시고 나시고 나면 오 맞아 느끼실걸요. 제가 대면 수업할 때 바로바로 학생들의 그 피드백을 내가 느끼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수업에서도 이제 이렇게 조건문 반복문 할 때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액티브하죠. 그리고 또 좋은 게 오픈소스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그리고 또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제 경험담 중에 제 실수했던 것들. 저는 큰 실수도 많이 했었어요. 그 한 번은 이제 지금 지났으니까 한 얘기인데, 지금도 좀 얘기해 주기는 그랬겠다. 어느 시군청,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시군청인데 그 시청 전산 전체를 마비시킨 적도 있었어요. 제 실수로. 그런 것들도 재밌었고, 그런데 피드백 가장 좋았던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디버깅입니다. 아마 제가 지난 학기에는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생각날 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잘 보시면은 굉장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5월 21일 수업 이후로 계속 쭉 이어가기 때문에 소스가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소스가 바뀌었겠죠? 그래서 동영상을 잠깐 멈춤하시고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하신 다음에 동영상을 플레이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단언한다고 말씀드렸죠? 도움 될 겁니다. 디버깅은 저는 디버깅이 없으면 프로그램 작성을 못 해요. 디버깅이 있는 환경과 없는 환경은 한 1조 배 정도 차이 납니다. 1조 배 정도. 저는 프로그램 작성이 지금 급하잖아요. 빨리 해야 돼. 다음 주까지 뭔가를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디버깅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놔요. 그럼 일주일밖에 없는 시간에서 이 디버깅이 안 돼. 이 개발 환경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면서 제가 땜질을 해갖고 디버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뭐 시력 포트에서 어떻게든 내가 디버깅을 할 수 있게끔 뭔가를 한 2, 3일 동안 당장 급해서 당장 오늘이라도 코딩을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디버깅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요. 그게 더 빨라요. 확실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한 7년쯤 된 것 같은데요. 전 지금도 작성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디버깅 환경이 있는 것과 없는 경우는 1조배 차이입니다. 1조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버깅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운다면, 이건 테크닉이거든요. 테크닉을 배운다면 여러분들은 1조배만큼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과장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쪽 계통에서 계속 일을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사항을 제가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해볼게요. 디버깅. 자, 코드 지금 일치하신가요? 이제 일치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뭐 일치하지 않아도 그냥 보셔도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디버깅이 뭐냐면 이미 여기 써 있었죠. 로컬 윈도우즈 디버거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 버튼 누를 때마다 여러분들은 디버깅 했던 거예요. 디버깅 누를게요. 에러 떴네요. 자, 이건 뭐냐면 지난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에서 지난주에 요거 했었죠. 요거 추적 처리하겠습니다. 요건 제귀 호출 때문에 내가 나를 또 호출하고 나를 또 호출하고 내를 또 호출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다음 요 동영상 후반부에 나를 호출하고 하면서 이거는 에러 떨어진 거죠. 스택 오버플로우. 자, 이거 몰라도 돼요. 이 동영상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디버깅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디버깅을 할 줄 알면 저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 보죠. 디버깅은 여러분들이 이미 디버깅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럼 뭐예요? 해왔는데 자, 이거를 누를게. 다시 한번 주석질 했습니다.
디버깅 써있잖아. 디버그 콘솔. 디버그 콘솔. 자, 디버깅 해왔습니다. 디버깅 어떻게 하냐? 자, 디버깅은 항상 어디부터 시작이면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것도 줄여서 BP. 제가 무슨 EP, BP, 뭐 CNT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리는 게 뭐 제가 그 요즘에 이렇게 뭐 저희 초등학교 3학년 아이처럼 아스무로 뭐 ASMR 아스무로 이렇게 뭐 약자를 막 그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제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컴퓨터 내부 구조를 이제 그 어떤 환경을 지금 보시게 되면 기계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걸 보시게 되면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EP, BP 이런 거 뭐 막 그걸 보실 수 있어요. 실제 그 용어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네, BP는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약자입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어떤 뜻일까요? 브레이크 포인트. 차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용어가요. 브레이크라는 용어가 이제 그 영어권에서는 동일하게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동일한 의미인데 약간 이제 뭐 강도가 약간 강약에 따라서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비영어권에서는 브레이크라는 용어를 조금 구분해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주에 배울 여러분들 입장에선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겠네요. 루프에서도 브레이크가 있거든요. 또 우리 스위치문에서 썼던 브레이크 그 브레이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깨뜨리다 깨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브레이크 포인트는 우리 실제로 자동차 운전할 때 브레이크 있죠. 자전거의 브레이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아실 거예요. 이게 뭐 어떠지 아실 건데 우리는 지금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브레이크입니다. 멈추는 거예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어떻게 한다? 커서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합니다. 여기 클릭할까요? 클릭. 여기.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고 여기 뺐습니다. 이거를 브레이크 해제,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 브레이크 포인트 해제, 설정, 해제, 설정, 해제. 쉽죠? 이건 단축키 여기두시면 쉽습니다. 단축키 F9 커서 갖다 놓고 어디다가 여기다가 F9 다시 한번 누르면 해제, F9 해제. 이거를 토글 한다 그랬죠. 토글 set, unset, set, unset, set, unset, set, unset. 그죠? 또는 뭐 릴리즈 한다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국말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세팅하고 언세팅하고 또는 어떤 분들은 브레이크를 걸고 안 걸고 어 제대로 된 한국말이다. 브레이크를 걸고 안 걸고 자 아셨죠? 걸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실행합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돼 있죠. 더 이상 실행이 안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 뭐죠? 지금 헬로 월드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어디까지? 여기 지금 얘는 실행된 거예요. 들어놓고 여기를 실행하려고 했더니 지금 뭐가 돼 있어?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 있는 겁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나면 프로그램이 더 이상 실행되지 않고 멈춘 거예요. 딱 브레이크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쪽 화면 이거 보세요. 자 제가 방향을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 다 보시게 좀 참 내립니다. 내릴게요. 보이시죠? 이쪽 보세요. 이쪽. 자 커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해제됐죠. 다시 한번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거지? 여기 빨간 거 눌러서 해제시켜도 돼요. 해제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어디 엔트리 포인트 들어왔죠? 변수 선언 초기값 00 세팅됐죠? 그리고 헬로 월드가 출력됐어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출력돼 있잖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 왔더니 얘를 실행하려고 했더니 지금 뭐가 걸려 있어? 브레이크 포인트가 셋돼 있죠. 그럼 얘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나서 멈춰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포인트. 자, 이 상태에서 다음 진행 F10 키보드에 F 맨 위에 F10 있죠. 또는 디버그에 F10 여기 있습니다. F10이 여기 있네. 프로시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F10 여기 있죠. 눌러도 됩니다. F10, F11, F10 누를게요. F10 한 줄.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줄 실행되고 넘어왔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걸려서 계속 브레이크 걸린 상태로 F10을 누를 때마다가 F10을 누를 때마다 하나 실행되는 거예요. 한 스텝 한 스텝. 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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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요거는 이제 무시하세요. 맨 마지막에 F 또는 요걸 누르든지 F를 누를까요? 눌러. 끝났습니다. 닫을게요. 얘는 좀 닫았습니다. 메인 펑션 1.C로 왔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내가 사용함으로써 한 줄 단위마다 실행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어요. 이게 프로그램 작성을 1000줄, 2000줄 해놓고 내가 생각한 거랑은 정말 다르게 에러 나오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에러는 그건 에러로 보질 않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에러이긴 하죠. 신텍스 에러, 문법 에러라고 하죠. 컴파일 단계에서 걸러내요. 되게 쉬워요. 어디를 해봐. 이런 것들은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현업에서 경험하다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텍스 에러는. 근데 대부분의 에러는 컴파일이 돼. 실행이 돼. 근데 내가 생각한 거와는 다르게 동작이 돼. 그게 이제 에러죠. 이제 그런 거를 진짜 리얼 에러로 보는데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디버그. 디버그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을 디버그라고 해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요. 실행을 해놓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5월 2021.05.21.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결과를 했더니 왜 날짜가 2021. 이게 안 나오고 딱 붙어 나오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게 만약에 소스 코드가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렇게 바꿔놨네. 소스 코드가 한 5000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찾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찾습니다. 장담할게요. 못 찾아요. 이게 이 소스 코드 이미 이거는 내가 몰라. 실제로 보면 대다수의 것들은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우리는 그 별것도 아닌 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디버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처음부터 해보죠. 오늘은. 오늘이네.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6에 걸었습니다. F9 걸어볼까요? 커서 맞춰놓고 F9 걸었습니다. F9 다시 한번 누르면 onset, set 돼 있죠? 그 다음에 실행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 아무것도 없어? 아까 헬로월드 나왔는데 왜 아무것도 없냐면 엔트리 포인트 들어오자마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났어요. 멈췄죠. 아직 변수 선언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갑니다. 변수 선언 됐어요. 한 번 됐죠? 또 선언했어요. 자, 그 다음 줄 뭐예요? 헬로 월드죠. 자, 기대하세요. 실행 헬로 월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수 호출 했어요. 저는 계속 지금 F10을 누르고 있어요. F10.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F10. 뭐지? 맞아. 이쯤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다음 줄인가? 자, 한 번 더. 뭐야? 이상하다. 이거다. 그리고 보는 거예요. 내 브레이크 포인트 내가 방금 전에 실행했던 거 보는 거죠. 아이고 여기에 점을 빼놔왔구나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에러를 찾았어. 이 상태에서 뭐 누르지? 이걸 누르든지 실행 보통 이걸 누르죠. 끝내는 거면 실행하면 또 이제 소스 코드가 작기 때문에 바로 끝나지만 소스 코드가 긴 경우는 또 뭔가가 막 되겠죠. 만약 게임을 짠다면 게임이 플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브레이크를 중지합니다. 디버깅 중지. 저 같은 경우는 Shift F5를 누릅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F5 누를게요. 디버깅 중지 해놓고 아이고 이런 어처구니 없네. 실수 여기서 했구나. 몇째 줄에서 실수가 발생한 건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다시 한번. 맞았다. 이거다. 이 상태에서는 다 됐어. 고쳐졌어. 얘를 멈춰도 되긴 하지만 그대로 계속 눌러서 실행을 쭉 할 수도 있어요. 고친 경우에. 그럼 더 이상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제 해제해야 되겠죠. 왜냐면 계속 실행할 때마다 계속 걸려 브레이크를. 계속 브레이크 걸리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해제하겠습니다. 해제하고 실행. 그러면 됐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네. 좋았어.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제가 올리는 이유는 제가 시간은 구애하지 않고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제가 시간에 강박증이 생겼어요. 너무 길어져서. 자, 제가 이거를 한 이유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면서 다른 걸 또 해볼게요. 실행합니다. 실행. 브레이크 포인트 걸려있죠. 어디 걸려있지? 여기 걸려있죠. RST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변수 선언 되었죠. F10 넘어왔죠. 이 상태에서 갑니다. 자, 아마 여기에 이렇게 돼 있든지 여기 세 개가 있을 거. 하나 둘 세 개. 로컬 RST 값. 뭐지? 값이 여러분들은 이게 아니겠지. 혹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저는 16준수가 편하기 때문에 항상 디버그가 이 상태거든요. 16준수.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바꿔주면 편하겠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우측 버튼 누르고 16준수 표시로 해제, 셋, 언셋 하셨죠? 자, 지금 RST 값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죠. 값 해볼게요. 값 변하나 안 변하나 해봅니다. 프린트 반환됐어요. 14가 그대로 또 해봅니다. RST 1 값이 지금 뭐가 됐죠? 78. 아까 프린트F 반환값 요게 778이 된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반환됐어요. 778. 해서 RST 값이 뭐가 됐나요? 지금 보시면 되잖아요. 778. 이건 뭐냐면 프로그램이 실행 동안 여러분들이 F10 눌러서 한 스텝 한 스텝 넘어가는 동안 변수의 값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디버깅 툴이 동일해요. 비주얼 스튜디오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디버깅 툴이 이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디버깅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한다면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보죠. 778 여기 보세요. 현재 지금 RST1에 뭐가 들어있어요? 778이죠? 빨간색 돼 있네요. 빨간색은 뭐냐면 전 스텝에서 값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빨간색은.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 번 더 F10 누를게요. 그러면 이게 나오겠죠? 뭐가 나오는지 대충 이제 추측이 되죠. 왜냐? RST 값이 이것도 나와있죠? 778 이렇게 변수에다가 커서를 갖다 내면 요거는 컴파일러마다 지원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대부분은 지원되지 않아요. 이거는 안 해요.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실행해 봅니다. 당연히 알겠죠. 값이 어떻게 나온 거지? 몰라. 그때는 어떻게 한다?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놓고 디버깅을 시작한다. 그러면 777 이렇게 또 값 변했네. 자, 이 상태에서 RST2는 지금 뭔가요? 777780이죠. 자, 보세요. 지금 RST2를 출력할 거잖아. 그죠? 어디로 출력하지? 출력하잖아요. 출력 안 된 거예요. 지금 날짜 안 나왔잖아. 자, 이 상태에서 뭐 값이 내가 의도했던 거 이거 아닌데? 뭔가 잘못됐는데? 그럼 내가 의도했던 값이라면 제대로 맞나? 값을 바꿔보는 거예요. RST2의 값은 뭘로 바뀌었지? 삼성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임의로 값을 바꾼 거예요. 이거는 디버깅 환경에서만 가능해. 실제 프로그램 동작할 땐 말도 안 돼.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RST2는 값이 세팅돼 있어요. 근데 제가 디버깅 환경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꾼 거예요. 바꿨다고요. 실행해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이게 디버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잘하면 이제 좀 수업과 논외니까 제가 좀 나쁜 말을 하면 이제 해킹의 여러 종류가 있죠. 해킹 요즘에도 구분하는지 모르겠지만 해킹과 크래킹 같은 게 있어요. 해킹은
다른 컴퓨터를 공격하고 뭐하고 뭐 그런 거 다 아시죠? 이제 예전에는 이걸 설명드렸었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이제 예전에는 구분해서 크래커라고 했어요. 크래커. 그래서 뭐 크래커는 뭐 과자 크래커? 네, 어떤 프로그램을 임의로 깨뜨리는 거였었죠. 자, 요거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비싼 프로그램이에요. 게임이라고 하자, 게임. 게임인데 게임의 그 생명이 3개예요. 근데 이거를 나는 10개로 만들어 놓고 하고 싶어.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지? 게임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서 게임을 실행하면서 아예 소스 코드를 바꾸든지 아니면 디버깅을 눌러서 쭉 실행하다가 이제 변수 세팅하는 데 있겠죠. 생명 3. 3이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0 말고 7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바꾼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디버깅을 쓰면 내가 변수를 임의로 바꿔서 내가 그 프로그램 동작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근데요, 그런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제가 소스 코드를 바꾸겠는데요. 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셈블러를 조금 더 아시면은 이 운영체제 차원에서 디버그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가능해요. 디버그 한 칸 띄고 실행 파일 뭐뭐.exe. 아닌데 저는 게임 이런 아이콘을 이런 뭐 뭐지? 이런 아이콘 보이나요? 이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데요. 이 아이콘도 이렇게 어디가 있지? 파일 위치 네? 속성. 이 아이콘도 실제로는 이렇게 build.exe라는 실행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버그 한 칸 띄고 뭐뭐.exe 해가고 이런 식으로 실행 파일이긴 하지만 디버그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어셈블러나 기계어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완벽하게 알면 어셈블러나 기계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지만 어셈블러를 조금만 알고 컴퓨터 구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면 이제 제가 다음 이제 요거 끝나고 그러니까 요 디버깅 끝나고 설명드릴 그런 구조를 알면 어셈블러나 기계를 잘 몰라도 약간만 알고 이제 명령어는 책을 찾아보고 가면서 하면 돼요. 이런 거 갖고 나쁜 일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내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내 임의대로 바꿀 수도 있을까? 그 좋아. 디버그 한번 내 게임할 때마다 디버깅 가서 디버깅 해갖고 해서 변수 값을 바꿔서 생명을 3개 만들어 놓을 거야. 하지만 실행할 때마다 3개 그것도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 디버깅 하면서 이 위치가 실행 파일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서 실행 파일을 직접 열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디버깅 그럼 이런 거 있을까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시점에서 RST 값을 확인하고 싶어요. 자, 갑니다. 실행. 소스 코드가 굉장히 길다고 했을 때 헬로 월드 나왔죠? 이 상태에서 봤더니 RST 값이 아직 값이 없네. 실행. 와서 여기까지 RST 값이 778이구나. 오케이, 확인했어. 그러면 뭐 내가 의도했던 대로 됐어. 그럼 더 이상 디버그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계속 또는 중단. 계속 중단은 종료라는 거, 계속은 이제 내가 언제 디버그를 걸었는 듯이 실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하는 거죠. 그런데 디버그 포인트가 또 하나 있을 때 이 디버그 환경에서는 디버그 포인트,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나면 계속 멈춰요. 이렇게 해보죠. 실행. 어디서 만날까요? 일로 만나죠. 브레이크 지점 만났네. 네, 브레이크 지점에서는 브레이크를 잡아야죠. 잡혔습니다. 이 상태에서 RST 0이네요. 한번 실행. F10 눌렀어요. 77%로 바뀌었구나. 소스가 굉장히 길어. 이제 되게 기릅니다. 너무 한 단계 해야 되니까 한 30분 40분 걸려. 너무 힘들어. 딴 데 가서 대충 의심스러운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걸고 F5
F5입니다. F5 예, 누를게요. 실행하면 다시 왔습니다. 여기 걸 주르륵 실행하고 왔어요. 오케이 돼서 실행해보고 네 됐어요. 와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러 개 걸 수 있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실행 브레이크 포인트 걸려있죠. 일로 왔습니다. 실행 알겠어. 소스코 너무 길어. 너무 길은데 너무 길은 거야. 이제 많이 긴다 예상했을 때 대충 여기까지는 볼 필요 없어. 여기까지 볼 필요 없어. 왜냐면 나는 RST2가 제대로 찍히는지 여기가 좀 의심스럽거든. 그래서 이 위는 볼 필요 없어. 그럴 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실행에 건 상태에서 얘를 눌러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여기서 커서 있죠. 커서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커서 찍고 이거 눌렀네. 이게 그거거든요. 다시 한번 메뉴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실행이 돼버렸네. 자, 이 상태에서 헬로 월드 나왔죠? 볼 거 없어.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요 커서 여기 있죠? 여기까지 쭉 실행해서 여기서 멈추고 싶어. 그럴 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일회성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중단점 커서까지 실행 아시나요? 주르륵 와서 여기서 멈춘 거예요. 그건 뭐냐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한 번 볼 때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실행했을 때 왔어요. 브레이크 포인트 걸려 있죠? 실행 너무 힘들어. 그냥 여기까지 한번 슉 실행해서 값을 보고 싶어.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근데 다음에 또 계속 브레이크 포인트 걸리면 안 되니까 실행했어요. 해 상태에서 값을 확인해보고 778 출력되나? 되는구나. 그리고 실행인데 다음에 또 브레이크 포인트 걸리면 안 될 때 해지를 해야 되겠죠. 매번 실행할 때마다 걸리면 안 되니까 이럴 때. 그럼 내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해제하고 했죠. 이거를 단순하게 어떻게 하느냐? 실행 해놓고 이 상태에서 우측 버튼 누르고 커서까지 실행. 그러면은 여기까지 쭉 실행하다가 이 커서가 있는 곳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임시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다고 가정하고 오는 겁니다. 주르륵 실행돼서. 그럼 현재 RS2의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값을 바꿔야 되겠네.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이건 좀 이따 찾아보기로 하고 값은 다 바꿔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오케이 됐네.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 여러 개 쓰는 겁니다. 자 이번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는 다 아셨죠?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한 스텝 브레이크 디버깅을 할 때 F10을 눌렀죠. F10. 이제 F11을 써볼게요. F11은 뭐냐?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프린트 ln 함수를 호출해야 되죠. F10을 썼을 때는 요 한 스텝이 넘어갔어요. 한 스텝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함수 안으로 진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진입해 볼게요. 그때는 F11입니다. 눌러볼게요. F11 디버깅이 있을 것 같은데 F11 이렇게 한 단계씩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외국말을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갑니다. 이 상태에서 F11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겁니다. 함수 호출할 때 함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갑니다. F11 들어갔어요. 일로 왔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실행 리턴 만났네. 리턴 이거 끝났죠? 그럼 어디로 오냐? 잘 볼까요? 일로 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디버깅을 사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값을 반환하고 이거를 내가 명확히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디버깅을 해보면 실제 이 커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쭉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죠. 갑니다. 이번엔 또 뭐 누르죠? F10 누를까요? F11 누를까요? F11 눌러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구경하지 않았던 프린트 F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프린트 F에게 너무 복잡하다 그죠? 네, 프린트 F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쓰실 일인데 변수의 함수를 호출할 때 변수의 개수가 가변적일 때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실제는 요 함수 또 호출이네. 나는 프린트F 썼는데 또 호출이야. 자 오늘 시간 제한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또 가볼게. 한번 가보자. F11 또 갑니다. 일로 왔구나. 언더바 또 왔어.
또 한번 가볼까요? F11 또 갑니다. 들어오고 들어오고.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온 거지? 알 수가 없네. 한번 가보죠. 여기서 이렇게 확인될 수 있고요. 원래는 제가 좀 쉽게 볼 수 있으면 이제 좀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가볼게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눌러봅시다. F11. 또 왔네. 일단 더 이상 이제 오지 말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F10 그러면 어디로 가나? 얘를 호출했던 곳으로 어디? 여기. 또 F10 눌러갑니다. 끝났죠? 어디로 가나? 호출했던 여기로. 또 F10 F10 드디어 일로 왔네요. 프린트 F를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4단계 들어갔네요. 4단계 쭉쭉쭉쭉 들어갔었죠. 또 프린트 L은 또 F11 눌러봅니다. F11 들어갔습니다. 실행. 이렇게 F10과 F11을 이용해서 내가 스텝을 쭉 지나갈 건지 아니면 다른 함수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올 건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Shift F11을 배울 건데 지금은 F11이에요. 그냥 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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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1 누를게요. F11 들어왔습니다. 프레임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Shift F11 누를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F11 어떻게 된 거지? 네, 그건 뭐냐면 디버그에서 내가 자, 여기 한번 들어갈까요? F11 누를게요. 프린트 ln 들어왔죠? 자,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볼 거 없어. 알았어. 잘못됐구나. 오케이. 내가 굳이 이 함수를 모두 끝내서 함수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F10을 눌러야 되죠. 계속 F10을. 이 함수가 한 5천 라인이야. 그럼 F10, F11 또는 F 요걸 눌러서 그냥 실행시켜 버릴 수 있지. 하지만 실행시키기는 너무 싫은 게 얘를 호출한 곳까지는 가고 싶어. 그러면 또 쭉 찾아가고 브레이크를 또 걸을까?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Shift 누르고 F11을 누르면요. 요 한 스텝, 한 뎁스 들어온 요 함수에서는 더 이상 디버그하지 않고 쭉 실행한 다음에 쭉 실행하고 얘를 호출한 곳까지 딱 하는 겁니다. F11 즉 그냥 F11은 그 함수 호출할 때 들어가는 거. Shift F11은 그 함수를 쭉 실행 다 한 다음에 빠져나오는 거. Shift F11 누를게요. 이렇게 한 방에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값을 한 번 더 확인되겠죠? 네, 77780.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브레이크를 걸고 해제하고 이거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셋한다, 언셋한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을 때 요 명령 하나 실행하는 쭉 그것과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런 함수를 만났을 때 무시하고 F10을 누르면 무시하고 그냥 한 줄 한 줄 이렇게 넘어갑니다. 요거를 다른 컴파일러에서는 그래서 뭐 오버 뭐라고 불러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 함수가 지금 의심스러워. 함수 안으로 또 들어가고 싶어. 그럴 때는 F11을 눌러서 어떻게 들어갑니다. F11 이렇게 F11 눌러 들어가다가 다 봤어. 끝까지 가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얘를 눌러서 그냥 쭉 실행할 수도 있고 얘를 눌러서 브레이크를 디버깅을 중지할 수 있지만 얘를 호출하는 곳까지 이 함수는 다 실행하고 얘를 호출하는 곳까지 가고 싶어. 그럴 때는 F12를 누를 때 Shift 키를 누르고 F11을 누르면 주룩 실행된 다음에 일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 F10, F11, Shift F11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셋하고 언셋할 때 썼던 거를 F9이었죠. 누르면 이렇게 토글 됐죠. 셋하고 언셋하고 왔다 갔다 했었죠. 그걸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배우고 디버깅 할 줄 알죠. 사실은 보여드릴 게 더 많은데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힘들까봐 자, 이 기능이 이게 한 번 더 보일까요? 네, 만약에 이렇게 할까요? 이상한 경우가 발생했어. 이게 프린트F 내가 프린트 ln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여기 걸을게요. 여기 걸게요. 여기 걸 때
동작이 굉장히 이상한 거야.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어요. 자, 갑니다. 예, 해제할게요. 예, 해제. 걸었습니다. 실행. 그래서 이렇게 거는 거야. 뭐야, 브레이크 해보니까 잘 나왔네. 또 실행.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주 계속 이 함수를 호출하죠. 함수가 호출 당할 때마다 계속 걸리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아, 그런데 이게 한 10만 번 정도 호출을 해. 그럼 여러분들이 10만 번을 계속 제가 조금 전에 이걸 누른 거거든요. F9, F5 계속 누를까요? 아니죠. 내가 의심스러운 거는 BBB가 7천 이상일 때, 7만 이상일 때, 요때까지 의심스러워서 7천보다 작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7만보다 클 때까지 문제였던 것 같아 라는 그런 이상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고 계시면 제가 다시 한번 단언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쪽 계통에서 계속 일을 하실 때 요걸 알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사수인 대리님 모르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 그 팀에서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한 50% 이상은 몰라요. 그리고 70% 이상은 활용을 안 합니다. 못해요.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알면 굉장히 유용한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약간 내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대충 이제 추측이 됐어요. 이럴 때 누릅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를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조건이 있네. 조건 누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조건 조건식 참인 경우 항상 거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볼게요. BBB가 7 만만보다 클 때 됐죠? 다시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여기서 화면이 이거 보이네. 네, 제가 화면을 좀 줄여놔서 안 보였던 거 닫게 누를게요. 합니다. 어떻게 됐죠? 뭔가가 좀 이상하게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현업에 가셔서 이거 했을 때 우와 쟤 뭐야? 이 얘기 들을 겁니다. 쟤 뭐지? 우와 쟤 뭐 굉장한데 실제로 현업에서 지금도 이렇게 써도 우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해요. 그리고 알려줘도 못 써요. 왜냐면 써본 사람이 쓰거든요. 자, 지금 어떻게 됐나요? 얘가 브레이크가 항상 걸린 건가요? 이 프린트 LN은 몇 번 실행됐을까? 한 번, 두 번 많이 실행됐죠. 근데 실행되는 동안에 이쪽 실행되는 동안에 브레이크가 걸렸나요? 안 걸렸죠. 언제 걸린 거지? 이 조건에 맞았을 때, BBB가 7만보다 컸을 때, 이때 걸린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를 아마 기억해 놓고 계시면 어, 굉장할 겁니다. 이거를 알고 모르고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모른다고 했을 때 디버 가는데 3시간 4시간 아주 웃을 겁니다. 만약에 이 기능을 알면 한 5분 내에 끝내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그러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문제 범위를 조금 유추했을 때 이걸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는 브레이크 포인트 동작 안 해. 근데 특정한 특정한 내가 어떤 걸어놓은 특정한 조건에 맞을 때 브레이크가 동작을 합니다. 아셨죠? 네. 또 한 번 또 걸렸네요. 이번에는 어이구 더 크네.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에 조건을 걸 수 있다. 해제할게요. 조건 해제합니다. 놔둘 수 있어요. 저장은 되고요. 조건 해제합니다. 이렇게. 그럼 항상 걸리는 거고요. 내가 아니야. 아까 그게 맞았어. 조건 걸 걸. 괜히 지웠나. 역시 우리가 알고 있던 논리 연산 다 쓸 수 있어요. 논리 연산 AN 어쩌고저쩌고. 이 상태. 다행이다 남아 있네. 네, 오케이. 오케이. 바꿀 수 있겠죠. 이게 이런 거였다. 요때 봐야 되겠다. 요때. 걸렸죠? 777이니까. 그죠? 실행합니다. 걸리나요? 아니죠. 끝났죠. 왜냐?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릴 조건은 단 하나였었거든요. 777로 넘어올 때, 이때만 걸렸던 겁니다. 이때인가? 이때인가? 모르겠네요. 뭐였지? 아, 네. 7777이었네요. 이때만 걸렸던 거네요. 자, 오늘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특강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보세요. 제가 그냥 시간에 구애 없이 이 정도까지는 알면 굉장히 유용하겠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거 아셨죠? 브레이크 해제할게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있어요.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놓고 다시 한번 여기 걸어놓고 실행할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자동 로컬 조사식. 자동은 뭐냐면 요 브레이크 포인트, 그러니까 커서, 이거 지금 커서죠. 빨간 거는 브레이크 포인트고요. 빨간 건 브레이크 포인트고요. 요건 뭐냐면 커서입니다. 커서. 요 커서가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실행하는 위치 전후에 있는 변수들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게 자동이고요. 요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만 해당돼요.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다른 컴파일러는 아마 이게 없을 겁니다. 자동이라는 게 없을까 하면 로컬이라는 게 있을 건데, 네. 자동이고요. 이게 있겠구나. 이렇게. 로컬은 뭐냐면, 요 함수 내에 있는 변수들, 요거는 나중에 로컬 변수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늘이네요, 오늘. 이제 배우시게 되면, 이게 뭐다 알 거예요. 현재 이 커서 위치에 있는 로컬 변수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요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컴파일러들이 사용하는데, 요거 중요해요. 요거 되게 좋습니다. 조사식, 보죠? 뭐지? 조사식? 저는 사실 이거 안 써요. 이거는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지금 제가 클릭한 거지, 저는 이거 안 쓴 지 한 15년 된 것 같은데요. 다른 컴파일러에서는 가끔 쓰는데 거의 안 씁니다. 주로 이거 씁니다. 조사식.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쓰지? 조사식이 뭐냐면 내가 적는 거예요. RST. 변수가 실제 우리는 프로그램이 간단하기 때문에 변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보통 변수가 수백 개, 수천 개인데 내가 어떻게 다 봐, 그거를. 그리고 변수선은 저쪽 돼 있어요. 그거는 자동 로컬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 이거는 교육용으로 작성한 코드이기 때문에 다 들어와 있지만 대부분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써주냐면 내가 계속 추적하고 감시할 변수를 적어주는 거예요. RST.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값의 변화 나오죠? 이렇게. 또는 값의 변화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궁금할 때. 실제 이거는 빈번해요. 그럼 버그가 아니라 디버깅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모든 조사식을 이렇게 리플레시 해주면 늦어지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커서 한 칸 띄우고 엔터 쳐주거든요. 이렇게 실제 값을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쨌든 뭐 스레드라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내가 조사식을 걸어놨더라도 값이 바뀌었는데도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 값을 볼 때는 다시 한번 조금 뭔가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스페이스 한번 더 눌러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좋은 거, 선택한 다음에 보셨어요? 더블 클릭 한 다음에 그대로 끌어갑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좋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는 끌어올 수 있나? 어쨌든 끌어와주네요. 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델리트 눌렀습니다. 델리트. 이 조사식이에요. 그리고 특강이니까 제가 설명을, 대면 수업할 때는 이 정도까지 안 하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 있잖아요. 이제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제가 점점 많이 쓰는 것부터 해서 조금 덜 쓰는 것까지 쭉 넣는 겁니다. 자, 이번은 뭘 할 거냐면 똑같이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 놓을게요. 실행. 이 상태까지 왔죠? 여기서 F11 누를게요. F11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기 있죠? 보기 누르고, 이게 한국말이라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스택 리스트인데, 스택 리스트 이건가 보다.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보네요. 호출. 아, 이거네. 메인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게 아닌데, 이상하네. 어쨌든 중단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건 아니고, 아이고, 야, 6입니다. 디버그에, 자, 다시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요거 해제를 하고, 자, 이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실행. 보통 자동으로 뜨거든요. 근데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제 세팅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보였을 건데, 저는 이거를 닫아놓은 거였어요. 이거를. 그러면서 사라졌던 것 같아요. 거기 아니었고, 자, 이 상태에서 F11 누릅니다. 들어왔죠? 여기까지. 이 상태에서 어디냐면 디버그 했습니다. 디버그에 창이 있어요. 호출 스탯. 아, 여기에 떠 있네. 아, 떠 있었구나. 떠 있었네요. 네. 혹시 안 떠 있으면은 창에 호출 스택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게 뭐다?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어디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누구? 나는 어디? 그 위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부터는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아마 우리 컴파일러 구조이고요. 메인에서 17번째 줄에서 호출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커서가 여기 제가 적어놨죠? 홀드 돼서 어디로 왔지? 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누구? 나는 프린트LN, 나는 어디? 여기. 자, 이거 볼게요. 이제 됐죠? 이게 요거를 호출 스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는 이게 한국말로 풀어놓은 건 줄 알았어요. 이게 보통 그렇게 많아갖고. 네. 자, 이번에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재기 호출을 한번 하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실행. F11 들어왔어요. 자, 이쪽 보세요. 이쪽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진행합니다. 왔어요. 프린트 LN 갑니다. 프린트 LN 갔어요. 어디로 갈까? F11 누를게요. F11 눌렀습니다. 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뭐야? 8줄에서 자, 메인에 17번째 줄에서 멈춘 상태에서 어디로 들어왔지? 일로 들어왔어요. 쭉 오다가 프린트 ln 함수에서 몇 번째 줄? 여덟 번째 줄에서 멈췄다가 다시 호출에 또 온 거야. 또 왔어요. 갈게요. 그래서 이거를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 자, 또 멈췄어. 또 어디 갔지? 또 왔어요. 기존 F11 누르고 있어요. 또 F11,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그러니까요. 브레이크 포인트 그럴게요. 네, F5 누릅니다. 요거. 실행, 실행, 실행. 지금 요 함수는 프린트 ln 함수는 종료하지 않고 계속 자기를 호출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죠. 계속 복사해서 쓰는 겁니다 라고 제가 좀 얼버무렸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함수 호출 구조를 말씀드리면요,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자, 요거 좀 보고 계시고요. 이건 안 지울게요.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얘가 스택이라는 애입니다. 만약에 얘가 스택이라는 애라고 가정할게요. 스택이라는 거는 이제 뭐 값을 넣을 수 있어요. 3 이렇게 값을 이렇게 두 개는 안 돼. 이렇게 얘기가 안 돼요. 쌓아 나갈 수 있어요. 5, 7, 8 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스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택. 자, 메인 함수가 실행될 때는 스택이 없다고 가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렇게 이쪽을 보고 오른쪽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다 보일까?
올릴까? 처음부터 실행할게요. 자, 맨 실행합니다. 스택이라는 이것들은 이건 지울게요. 이제 필요 없죠. 여기다 둘까? 스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이 스택이라는 만들어 쓸 수도 있지만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되는 스택이 있어요.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되는 스택이 있습니다. 지금 그 스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스택은 비어 있습니다. 변수 선언되는 아니에요. 비어 있어요. 이 변수는 그냥 다른 메모리에 사용되는 거지 스택에 써 있지 않습니다. 스택은 특별할 때만 쓰여요. 시스템 스택. 자, 이 상태에서 프린트 F를 호출하잖아요. 자, 프린트 F 호출. 우리는 아까 디버그 할 때 커서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다른 함수로. 사실은 컴퓨터는 그렇게 복잡한 걸 못해요. 컴퓨터는요, 변수를 저장할 공간이 굉장히 몇 개밖에 없어요. 아닌데요, 메모리. 네, 메모리에 넣을 수 있지만 메모리에 넣을 수 있지만 바로 그 메모리. 자, 어쨌든 변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메인 함수에서 printf 함수를 호출해야 돼요. 그럼 메인의 함수에 있던 rst 있는 값, 물론 0이지만 어떤 값이 있다 생각했을 때 이 변수값, 이 변수값 지금 동작하고 있어요. 이 변수, 이 값을, 이 rst에 있는 이 값, 이거 어떻게 하지? 또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좀 더 어떻게 쉽게 할까? 자, 좋아요. 더 심플하게 요 printf를 호출할 거잖아요. 그런데 printf로 이제 갔어. 근데 우리는 갔다 온다라는 거 알죠? printf라는 함수로 실행했다가 print 함수가 끝나면 return문을 만나서 되돌아온다고 알죠? 갔다가 되돌아온다고 알죠? 근데 사실 컴퓨터 내부 구조로는 되돌아오지 않아요. 없어요. 그냥 점프, 리턴 있지만 그렇게. 근데 리턴도 있어요. 근데 리턴 해놓고 어느 위치로 가야 돼 라고 몰라. 어느 위치로 가야 돼 모른다 가정했을 때, 그럼 얘를 printf로 실행해야 되거든요. printf 실행해야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printf가 있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갔다가 얘가 되돌아갈 때 나 다 했는데 printf 이제 출력 hello world 출력 다 했어. 나 어디로 가야 돼? 바로 거기. 어디로 가야 돼? 지금 그것만 갖고 지금 얘기할게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요 위치 16번째 줄이야. 물론 실제로는 메모리 그 컴퓨터의 어떤 그 번지지만 우리는 그냥 16번째 줄이라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게 해서 적는 겁니다. 16이라고 적어놓고 printf를 호출을 하는데 요 매개 변수 있죠. 요 변수, 이거 변수를 어디다 두는지 아세요? 어디다가 스택은 값이 위에부터 내려갑니다. 위에부터 이렇게 써져요. 다가 hello world. 원래 요것도 아닙니다. 요거는 어떤 드여는 포인터지만 그냥 가정할게요.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printf가 호출이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호출되는 순간 스택은 위에서부터 쭉 넣었다가 꺼낼 때도 위에서 꺼내는 겁니다. 헬로 월드를 내 파라미터 하는 게지. 그럼 첫 번째 거 꺼내왔어요. 이렇게 하나 남았죠. 그래서 썼습니다. 다 출력했어요. 해놓고 리턴합니다. 리턴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때 또 쓰는 거예요. 하나를 또 끌어왔어요. 16번째 오케이 끌어왔어요. 16번째로 가야지. 그래서 리턴 하면서 내부적으로 16번을 읽어다가 이렇게 끌어왔습니다. 요게 스택이에요. 자, 한번 이제 제대로 이제 우리 프린트 해내 갑니다. 이제 예행 연습했죠? printf 진짜 갑니다. 프린트 해내 들어갈게요. 호출해야 돼. 나 위치 17일 적어놨습니다. 스택은 위부터 채워나갑니다. 밑으로 위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printLN 호출해야 돼. 근데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죠. 1과 777. 자, 놓습니다. 어떻게? 위부터 1, 777 넣었죠. 넣습니다. 파라미터가 두 개예요. 1, 7, 7, 7. 그리고 호출합니다. 호출.
그럼 프린트 ln은 무조건 파라미터 두 개를 읽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스택에서. 그래서 첫 번째 걸 읽어서 첫 번째 넣습니다. AA에 두 번째 걸 읽어서 넣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AA에 BBB. 실제로 값을 넘겨줬다고 했는데 넘겨주지 않고 그냥 스택에다가 쌓아놓고 커서만 옮긴 거 일로. 그게 컴퓨터 내부에서는 우리는 이 함수를 호출했다 리턴한다 이거지만 컴퓨터 내부에서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택에다가 값을 넣어주고 커서만 일로 던져준 거예요. 자, 일로 가. 커서만 이쪽으로 휙 던져준 거예요. 그럼 프린트 ln이 실행된과 동시에 스택에서 차례대로 읽어서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값을 넘겨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리고 실행 다 했어요.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리턴해야 되겠죠? 자, 아이고. 자, 요거는 제가 안 왔다 생각하고 리턴을 할 때 요걸 읽어갖고 리턴을 아까 해봤죠? printf. 자, 제가 한번 실수로 더 눌렀는데, 자, 이 상태에서 겁니다. 출력. 자, 이 상태 어떻게 되나요? 또 다른 프린트ln 또 실행이네. 자, 요 상태에서 봅니다. 지역 변수 AAA 지역 변수요. 지역 변수. 내가 갔다 와서도 요 값은 남아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 다시 할게요.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네요. 여기까지 설명 드려도 될까 모르겠지만 일단은 듣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생각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실행합니다. 쭉 추적을 해볼게요. RST 변 선언했어요. 선언했죠? 자, printf를 호출할 때 현재 위치 값을 저장한다 그랬죠? 16. 그리고 그 다음 호출하는 넘겨주는 printf에 전달해주는 매개 변수 이거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는데 자, 아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다시 실행 제대로 RST 변수 선언. 자, 이 상태에서 hello world 실행을 하는데 이 RST와 RST2 변수가 printf를 호출할 때 사실은 삭제가 된다고 생각할게요. printf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다고. 사실은 이제 그 CPU 내부에 그 레지스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 레지스터 값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변수 값이 없어진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 변수 요거를 호출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은 거야. 이 변수 RST는 0, RST는 0, 그리고 현재 위치 16, 그리고 16 저장했지. 그리고 아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가정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은 되지 못하고 더 혼란만 가중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호출 스택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 있을 때 그 레지스터, 그 CPU 내부를 한번 찾아보세요. CPU 내부에서는 우리가 익히 들었던 뭐 기계어라든지 그런 거 있고 CPU 내부에 뭐 레지스터라는 것들이 쭉 있어요. 많이. 그래서 이런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그 레지스터 값이 항상 초기화가 돼. 그럼 메인 함수를 실행하고 있을 당시에 어떤 상태값이 있죠. 상태값. 그 상태값을 쭉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택에 쌓여요. 그리고 보면 봐봐요. 프린트 ln 있잖아요. 여기까지 실행했을 때 상태값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또 프린트 ln을 또 실행해야. 그러면 또 실행하죠. 그러면은 요 현재까지 상태값들을 또 스택에 또 쌓일 거예요. 이만큼 쌓겠죠. 또 실행 또 해. 프린트 ln 또 실행했는데 한 번 또 실행이래. 그럼 상태값을 어떻게 또 이만큼. 그래서 스택이 점점 높아가지고 계속 중단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 더 이상 스택을 키울 수 없어요 라고
스택 오버플로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스택 오버플로우가 낮다까지만 나는 이유가 뭐다 거기까지만 아는 걸로 하죠. 네, 이게 자꾸만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좀 없는 말을 지어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제가 2학기 때 이 수업을 들으시고 있지만 혹시 궁금하다면 2학기 때 한 번 더 설명 그때는 요걸로 말고 실제 제가 사용하는 작은 그러니까 명령어가 몇 개 안 되는 칩이 있거든요. 명령어 34개? 34개인가? 34개로 구성된 칩이 있어요. 그 칩에서 디버기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아, 거기는 레지스터 개수도 몇 개 안 돼갖고 아마 좀 이렇게 보시기가 편할 겁니다. 기회 되면. 근데 아마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하면서 너무 지나쳤는데 그냥 아까 브레이크 포인트 끝나고 F11 했을 때 끝낼 걸이라고 후회를 했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스택 오버플로우가 어떤 의미고 왜 났는지 거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스택 오버플로우가 안 나는 재교문수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함수 호출할 때 상태값을 저장하고 뭐고 요거는 잊으세요. 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설명드리면 안 되는 건데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잊으시고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어셈블러를 조금 그 칩 그건 사실은 컴퓨터를 아는 사람들이 컴퓨터 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용하는 노트북 이런 컴퓨터 쪽에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알게도 좀 어려운 분야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칩 있죠, 칩. 조그만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하는 또는 뭐 암이라는 암 CPU 그런 칩들을 좀 이렇게 제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조금 약간 좀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냥 잊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은 왜 스택 오버플로가 났는지만 이렇게 호출할 때마다 뭔가 계속 쌓이는구나. 뭔가 네. 호출할 때마다 뭔가 계속 쌓이는구나. 계속 쌓여갖고 쌓이니까 쌓일 때마다 점점 쌓이니까 이게 에러나는구나. 자,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스택 오버플로가 안 나는 정상적인 훌륭한 재교 호출일 겁니다. 아마 이거는 조건 따라서 더 이상 재교 호출을 못하게 해놨죠. 리턴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니다. 777에서 계속 반복되네요. 제가 BBB를요. BBB가 777이죠. 777에서 780 BBB를 하나씩 더 할게요. 하나씩 더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고 액세스 몇 인치나 됐네요.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상태 멈추고 다시 할게요. 내부적으로 자, 정상됐죠? 자,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고 실행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재기 호출인데도 무한 루프 스택 오버플로가 나지 않고 잘 실행이 되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을 준 거예요. 조건을 줘서 재기 호출이 어느 순간에는 끝날 수 있게끔 모든 재기 호출을 쓸 때는 이게 써줘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무조건 스택 오버플로가 날 수밖에 없어요. 스택 오버플로 나는 이유는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현재의 상태값 왜냐면 호출한 함수가 끝나고 되돌아왔을 때 다시 복원해야 되거든요. 상태값을 그 상태값을 저장하고 또는 함수 호출하고 돌아올 값을 지정해 놓고 등등 여러가지 값들을 계속 저장하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스택을 사용해요. 스택이 늘어나죠. 근데 이 함수가 종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함수가 호출되면 스택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스택 오버플로우, 아니면 이 운영체제가 윈도우즈 10, 여러분 사용하는 윈도우즈 10, 윈도우 7 또는 맥 등이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작동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작동되더라도 메모리가 무한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택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의 프로그램 컴퓨터들은, 운영체제는. 그래서 그 스택 사이즈를 넘어간 거예요. 한 응용 프로그램 하나의 스택 사이즈가 이만큼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난 겁니다. 제가 자꾸만 이렇게 뭐 조그만 칩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작은 칩에, 조그만 칩에도 운영 체제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 인베디드 리눅스 아니야? 그거보다 더 작은 거, 뭐 한 3,000원짜리, 2,000원짜리 칩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런 거를 RTOS라고 하는데, RTOS를 이제 넣을 때 되게 쉬워요. 넣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스택 사이즈를 정의합니다. 내가 왜냐면 이 조그만 칩에는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스택을 얼마만큼 사용할지, 그래서 스택 사이즈를 너무 작게 사용하면 이렇게 함수 호출 단위가 많아지고 함수 뎁스가 깊어지면 에러가 떨어질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택 사이즈를 정의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모두 스택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운영 체제에 의해서. 그래서 그 스택 사이즈가 오버되는 경우 많이 없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스택 사이즈 오버되는 경우는 90% 이상이 이렇게 재귀 호출 또는 이럴 수 있어요. 프린트 ln 있고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 함수 호출이 무한 반복되는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부르고 네가 나를 부르고, 이렇게 ln lm, 여기서 재귀 호출 아닌데도 이런 거 있잖아요. ln이 m 불러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lm에서는 얘를 불러. 서로 부를 때 서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스택 오버플로 나겠죠. 왜냐면은 계속 이 함수 종류가 안 되고 계속 서로 부르고 있는 거야. 네, 이런 경우 스택 오버플로가 납니다. 이것도 시간이 오버했네요. 네. 원래는 디버깅을 이렇게 주로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제가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이렇게 컴퓨터 구조를 설명드린 것 같아요. 컴퓨터 구조는 내가 잘 몰라도 그냥 여기까지만,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현재의 상태를 저장하기, 왜냐면 함수 호출이 끝나고 되돌아왔을 때 함수 호출을 하지 않은 것처럼 함수 호출을 하기 전에 상태로 딱 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 못해. 왜?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들이 CPU 구조를 보면 CPU는 메모리가 상당히 작아요.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몇 기가 이거는 우리 컴퓨터 단위에서고요. CPU 내부에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내가 다른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상태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함수 끝나고 왔을 때 언제 함수를 호출해낸 듯이 그대로 정말 함수로 호출한 것처럼, 호출이 아니거든요. 글로 갔다 온 거예요. 그쪽 함수로 갔다가 되돌아온 거거든요. 호출이 아니고. 그럼 그 함수 호출로 가면서 이 CPU 상태는 싹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함수가 끝나고 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 CPU 상태는 이미 저쪽 함수에서 다 바꿔버렸어. 그래서 나는 함수를 호출하기 전 상태의 CPU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CPU 상태를. 그래서 그렇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스택에다가 막 싸놔요. 그러다 보니까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스택의 사용이 점점 많아지겠죠. 또 설명했나? 설명충. 이거 내가 계속 아까도 이게 스택까지는 가면 안 됐어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도 또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돼서 스택 오버플로우가 나는 게 이런 거구나 정도까지 알면 이 특강을 들은 성공하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